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의 최희수입니다. 최대현입니다. 네. 오늘 알아보시게 될 커피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제 추출에 관련이 좀 되어 있어요. 추출이요? 추출, 영어로는 브루잉. 네. 추출은 근데 많이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영상으로 이제 전달하기가 네. 저희가 좀 애매모호해요. 네. 근데 이제 좀 오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추출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이제 매장에서 추출을 어느 정도 좀 배우시고, 만약 뭐 입자나 도지향이나 추출량에 따라서 그런 맛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뭘 맞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채널링이라는 현상들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물이 밀도가 편리하는 현상, 한마디로 좀 내가 담아놓은 커피 원두에 밀도가 낮은 쪽으로 물들이 빨리 쏟아진다, 이런 내용들인데, 쉽게 말해서 채널링에 대한 조건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입자가 너무 굵어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입자가 너무 얇을 때도 그래요. 왜? 그 구기압 압력이 못 통과하면서 외벽으로 터질 때도 또 있거든요. 또 로스터님도 아시겠지만 그 원두들이 블렌딩이 너무 많이 돼서 서로 조직들이 너무 틀려도 또 채널링이 날 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또 디게싱이 막 서로 다른 원두들을 뭐 섞어놨다, 이렇게 했을 때도 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차이 갔다가 또 그러지는 않는데, 디기싱이 또 그냥 싱글이라 하더라도 디기싱이 또 너무 안 돼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네. 변수가 좀 많긴 굉장히 한데. 많죠. 네. 채널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먹 하나에서 성분을 다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새끼손가락이 좀 약하다, 물들이 어쨌든 약한 쪽으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쪽으로만 계속 추출이 쏟아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그 두 개의 스파웃이 달린 포터필터 안에 바텀리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두 갈래 나오니까 제대로 뽑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먹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추출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가 또 채널링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맛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들 추출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터필터를 두 가지 타입을 준비를 해봤어요. 안에 필터 바스켓은 동일한 이제 바스켓을 장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이시는 찌꺼기들은 구르패드에 묻어있는 찌꺼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뒷면을 보게 되면은 한쪽은 스파웃이 있고 한쪽은 스파웃을 잘라낸 바텀리스 포터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추출될 때의 현상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또는 뭐 한 가운데로 모여서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편의성들도 있고요. 무게들도 좀 틀려요. 그래서 보통 바텀리스가 장시간 매장에서 일할 때에는 손목에 무리를 좀 덜 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한번 좀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터필터에 0점을 맞추고 파우셋이 있는 상태에 커피를 한번 담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번 16g 정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웃. 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네. 눈대중.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뾰족한 모양의 디스트리뷰전을 먼저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들리 스탬프를 통해서 수평을 맞춰준 상태에서 물 흘리기는 동일하게 5초로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세팅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맛으로 뭐 세팅을 잡아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화 되어 있는 매뉴얼 세팅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한번 바텀리스 포터필터에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0점, 약 1.3g 정도 더 가볍네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1,003g이요.
그럼 하단부에서 한번 최대현 팀장님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 부분에서 이제 폭발하는 걸 한번 봐야 되니까. 지금은 세팅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 걸로 보아. 처음에 이제 한 가닥으로 이제 나오지 않고 모이다가 여러 가닥 나오다가 다시 모이는 상태로 지금 쭉 추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굵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들은 기본적으로 크레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어떤 거냐면 디게식 탈가스 작업이 원활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 자, 동일하게 25초에 끊어봤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표면에 봤을 때 초반부 빼고 약간의 거의 채널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맞는 도지향이 아닌 상태에 한번 추출들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4g 아니죠, 한 13g 정도로 극명하게 보기 위해서 13g을 담아서 여기다가 한번 세팅을 해보고 25초에 요만큼 양이 나오게끔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0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13g 이 정도는 또 0.12g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넣어서 13g을 맞춰놨고요. 최대한 충격이 없게끔. 거의 지금 뭐 한 19초 정도 나왔네요. 뭐 딱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같은 밀리리터에서 지금은 그럼 19초 정도가 나온다라는 상황입니다. 입자를 건들지 않고 바텀 리스에서 한번 똑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300 맞네요. 130. 130이에요? 네. 아, 점이 있군요. 사실 대표가 숫자에 약해요. 비밀이었는데.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정신 못 차리시네요. 거드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여기는 대표가 권한이 가장 낮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자, 13.1. 자, 일단 카메라로 잘 촬영을 해주세요. 밑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자, 쏟아질 때 벌써 물총처럼 파라파락 튀고 있죠, 계속. 중구난방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입자가 낮은 상태에서 추출 시간을 맞추게 되면은 이 지금 안에 있는 바스켓과 이 안에 바스켓과 이 그룹 헤드의 헤드 스페이스라는 게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퍽이 중간에 터블런스도 일어나지만 이게 떠버리게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바텀 리스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들이 막 샤워기처럼 틀어져 있는 것처럼 추출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추출대로 돼야만 그 바스켓과 그룹 헤드 사이에 적절한 헤드 스페이스를 찾는 추출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깝게 되면 막 껴지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1g만 적게 해서 그러면 그 이하 몇 g까지는 꽉 껴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1g을 제외를 하고 이제 포터필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람수에서 한 마이너스 2g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의 그룹 헤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바스켓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을 했을 때의 그룹 헤드의 헤드 스페이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링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도지향으로 세팅을 맞춰서 추출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팅에 따라서 또 내가 도지향을 너무 적게 써도 사실 좋은 추출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무조건 많이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어쨌든 에스프레소 머신과 필터 바스켓과 그룹 헤드의 헤드 스페이스의 적정한 높이를 꼭 찾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게 이제 채널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하나 중 하나예요. 근데 많이 모르고 이제 접근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반대로 적정한 도지향인데 너무 입자를 굵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원두 블렌드 종류가 너무 많은데 서로에 대한 볶음 정도가 다르거나 조직의 상태가 틀리게 되면 같은 색상이어도 고산지대 거랑 저지대 게 같이 이제 같은 로스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밀도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같은 색상이더라도. 그러면 또 추출되는데 이런 채널링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결점들하는 퀘이커가 들어갈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방금 막혔어요. 근데 수치상으로 맞는 온도인데 이 그룹헤드까지 온도가 전달이 되려면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물 온도가 너무 낮게 돼도 또 커피들이 채널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템핑의 수평이 안 맞을 경우들도 있고 레벨링이란 작업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채널링은 발생을 할 수 있고, 커피에서의 말하는 채널링들은 물이 한쪽으로 편류돼서 정확하게 추출이 안 되고 약간 과소 추출이 되는 그런 커피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추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입자나 추출량, 도지량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실제로는 추출이 원활하게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바리스타의 좀 전문가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 또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를 안 해도 찌꺼기가 껴서, 그리고 샤워 스크린에 의한 채널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안에서 이제 맞는 도지향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채널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채널링이 발생이 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되고 있지 않았을 때 맛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 추출 변수를 못 잡았거나, 아니면은 그 기본적인 로스팅 결함이었다든지, 아니면 생두가 너무 안 좋은 퀄리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만 좀 정확한 추출들을 이해할 수 있고 채널링들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최대현 로스터님과 일단 최희수 바리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